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이달 안에 전체 누적 판매량 1억 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지난 1968년 울산 공장에서 코티나를 생산해 판매한 지 56년 만의 대기록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선별 수주 전략을 펼쳤던 건설사들이 하반기 들어 적극적인 수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단위 정비사업장이 잇따르면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올해 안에 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첨단 전략 산업, 자원 안보 등 핵심 부문에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닷새간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이파 2024가 열립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를 주제로 AI가 바꿀 우리의 미래 일상을 그려낸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달 안에 자동차 전체 누적 판매량 1억 대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1968년 울산 공장에서 코티나를 생산해 판매한 지 56년 만의 성과입니다. 이해랑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이번 달 안에 누적 판매량 1억 대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지난 1968년 국내에서 첫 차 코티나로 완성차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 7월까지 현대차는 국내에서 2,436만 대, 해외에서 7,530만 대로 총 9,966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현대차가 2일 공시한 8월 잠정 판매량은 33만 2,963대. 현재까지 판매량이 9,999만 대로 추산되는 만큼 이대로라면 이달 내 1억 대를 돌파할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56년 만에 1억 대 판매량을 넘긴 완성차 기업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현재까지 1억 대 판매량을 넘긴 완성차 기업은 토요타와 폭스바겐, GM, 포드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일본 토요타는 1억 대 판매까지 63년, 독일 폭스바겐은 69년, 미국 포드가 74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현대차는 56년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1976년 포니로 해외 시장에 처음 진출한 현대차는 북미, 유럽, 인도 등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성공했다는 분석. 실제 지난해 국내 판매는 약 76만 대, 해외 판매가 345만 대로 해외 판매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SUV, 고급차 등 차종 믹스를 이룬 것도 성장을 이끈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네, 최근 몇 년간 공사비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국내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왔죠. 그런데 하반기에 대여급 알짜 사업장들이 대거 등장할 예정이고 정부에서도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이 전략을 바꿔 적극적인 수주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와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설사들이 하반기 들어 정비사업 경쟁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최근 선별수주라는 소극적인 모습과는 대비되는데요.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어떤 상황일까요? 네, 주요 건설사들이 최근 들어서 1조 클럽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포스코 ENC가 1위로 약 3조 5천억 원을 달성했고요. 다음으로는 3조 3천억 원가량을 수주한 현대건설입니다. 3위는 롯데건설, 4위는 삼성물산 순입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비사업 수주액 1조 원이 넘는 건설사는 포스코 ENC와 현대건설뿐이었는데요. 하반기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분은 앞서 지난 5월 공사비 약 2,30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잠원강변 리모델링 사업과 6월 부산 광안 3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누적 수주액 약 1조 5,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롯데건설도 비슷한 시기에 공사비 7,058억 원 규모의 서울 전농 제8구역 재개발 사업지를 수주하며 총 1조 6,400억 원가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선별 수주를 외치던 대우건설과 DLNC도 본격 수주 경쟁에 뛰어든 것이 눈에 띕니다. 두 건설사는 상반기 수주 실적이 없었는데요. 사업성이 좋은 것만 선별해서 들어가겠다는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 대우건설은 개포주공 5단지를 수주했고 DLNC 역시 잠실우성 4차, 도곡 개포한신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네, 앞으로 건설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선다고요? 네, 공사비 1조가 넘는 대여급 사업장들이 줄줄이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어서 더 적극적인 수주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 1조 원 이상인 사업장은 5곳인데요. 한남 4호구역, 신반포 2차, 신기리구역, 마천 3구역입니다. 한남 4호구역의 경우 용산의 노른자 입주로 평가받는 만큼 건설사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한남 4구역의 경우 사업비는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포스코 ENC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남 5구역도 사업비가 1조 7천억 원가량 됩니다. DLNC가 참여 중인데요. 8,100억 원가량 수주고를 기록한 DLNC가 한남 5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면 2조 클럽에 입성하게 됩니다. 건설 경기 침체는 여전한데 하반기 들어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업계에서는 예전부터 관심 있게 봐왔던 이 사업장들이 이제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개 사업장의 경우 입지가 좋아서 미분양 리스크도 적습니다. 게다가 랜드마크를 세워 광고 효과까지 볼 수 있어서 건설사들이 입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의 건설사들이 전투적으로 수주에 나설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공사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라서 타사와의 경쟁을 통해 입찰가가 낮아지는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총 21곳입니다. 이 중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서 경쟁을 거친 사업장은 여의도 한양아파트랑 도곡 개포한신 단 2곳이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침체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네, 지난 2일에는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단축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 절차 통합 간소화 또 3년 한시 용적률 1.3배 추가 상승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과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는 만큼 건설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여야 합의입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시장 부작용을 우려하며 과도한 규제 완화를 경계하고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관련 정책이 마련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금은 올해 안에 5조 원 재원을 마련해 첨단 전략 산업, 자원 안보 등 핵심 부문에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범정부 차원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수출입은행에 설치된 배경이 있습니다. 기금은 향후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에 사용됩니다.
부문별로 보면 첨단 전략 산업, 자원 안보, 국민경제와 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부분의 공급망 안정화 기여 사업에 중점 지원됩니다. 공급망 밸류체인 단계별 금융 수요에 맞춰서 금융 상품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부 기금 채권 발행 방식으로 최대 5조 원을 조달합니다. 수출입은행은 기금형 대출 상품을 만들어 핵심 물자 확보 도입 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와 운영, 기술 도입과 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간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 사업자의 경제 안보 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대상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금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외부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망 전반의 회복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공급망보다는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0조 원 규모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늘 국민 노후 대비 및 세계 주기별 자산 관리를 위한 자산 운용업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운용업계가 안정적 장기 투자형 연금 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10개 자산운용사 최고 경영자와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자산운용업계는 상장 지수펀드 베끼기, 수수료 인하,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등 단기적 수익 추구에 치중하느라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운용사 CEO들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은행, 여신, 보험, 증권에 이어 6번째 릴레이 간담회입니다. 그는 타깃 데이트 펀드 위주의 펀드 투자가 이뤄지는 해외 사적연금 시장을 볼 때 국내 사적연금 시장 발전도 운용사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운용업계의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자산운용업계가 자산관리자이자 자본시장의 주요한 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는 당부입니다. 내일부터 닷새간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이파 2024가 열립니다. 삼성전자는 관람객 맞이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모두를 위한 AI를 주제로 AI가 바꿀 우리의 미래 일상을 그려낸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파 2024에 참가한 삼성전자의 부스. 모두를 위한 AI 입간판이 눈에 띕니다. 업계 최대 규모인 1820평의 AI 가전이 제시하는 미래 일상을 그려냅니다. 보다 똑똑해진 가전으로 편리한 AI 홈 시대를 주도한다는 계획. 우선 강화된 음성 비서 빅스비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한 문장에 여러 명령이 담겨도 알아듣고 앞선 대화의 맥락을 기억합니다. 특히 목소리로 개별 사용자를 인식하는 기능을 최초로 선보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저녁 식사로 뭘 해 먹으면 좋을까라고 질문하면 개인 취향, 건강 상태 등을 반영한 음식 레시피를 추천해 줍니다. 사용자마다 다른 목소리를 각각 인식해 사생활 침해 우려는 줄이고 개인에 최적화된 답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어 센서를 활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센서가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가전의 스크린을 보여줍니다. 로봇 청소기가 사용자가 있는 위치로 옮겨와 음성으로 알람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초연결 시대의 필수 요소인 보안도 강화합니다. 기기 간의 안전한 연결,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 보호, 외부인의 이미 접속을 감지한 경우 즉시 차단해 보안 수준을 높이는 기술도 선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추석 명절을 한 주 앞두고 파랗게 질렸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역시 한 달 전 폭락장 밑으로 내려와 7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상승장을 이끌 주도주도, 지수 하방을 지킬 방어주도 없는 상황이라
갈 곳을 잃은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떠난 모습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린 데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도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570선까지 물러섰고 코스닥 지수도 0.88% 하락한 725.28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이어 우리 주식시장까지 얼어붙게 한 건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10% 넘게 폭락한 영향이 컸는데요.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는 1.43% 하락한 69,0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대외학제의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상승장을 이끌 주도주도, 변동성을 낮출 방어주도 없는 상황에서 갈 길 잃은 투자금은 증시를 떠나 단기 파킹형 CMA로 향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불확실성에 개미들의 돈이 빠진 것인데요. 이 같은 국내 증시 대기자금은 8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 10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내 증시의 낮은 회복력에 투자 시기를 저울질하는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입니다. 매년 국내 증시에서 9월은 약세장을 보이고 있기도 한 만큼 투자자들의 불안함은 커진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선 갈 길 잃은 자금의 향방은 우리 시간으로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 새벽 미국 중앙은행이 결정할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LS전선이 오늘 밸류업데이 행사를 열고 해저케이블과 데이터센터 솔루션 사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 수요가 많은 AI 데이터 센터 송배전 시장에 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송배전 사업을 확장해 2030년 매출 10조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LS전선이 오늘 오전 개최한 밸류업데이. 구본규 LS전선 대표 등 LS전선 주요 경영진과 LS에코에너지 등 주요 자회사 대표가 참석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과 성장 전략을 직접 밝혔습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AI 데이터 센터 건설 등 메가 트렌드에 맞춰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관련해선 전력 용량은 높고 손실이 적은 초고압 직류 HVDC 케이블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보관입니다. 글로벌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과 장거리 전력망 사업이 늘어나면서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고압 직류 케이블 HVDC 생산업체는 전 세계를 통틀어 6개밖에 없어 블루오션으로 관측됩니다. 주요 자회사와의 협력도 강화합니다.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LS에코에너지와는 유럽, 아시아, 미주의 공장을 구축합니다. 해저 시공 전문인 LS 마린 솔루션, 지중 시공 전문인 LS 빌드위는 수직 계열화해 해저 시공과 지중 시공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합니다. 생산부터 시공, 유지, 보수까지 아우르는 턴키 솔루션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오는 10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LS 마린 솔루션 대표를 겸할 예정인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이제는 LS전선과 LS 마린 솔루션 등을 따로 볼 수 없고 구조적으로는 한 회사처럼 유기적인 결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IDC 솔루션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그중에서도 AI 데이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합니다. 저희는 일부 디젤 발전기나 UPS 같은 비상 보조 전력에 관련된 시스템을 빼고 그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연간 한 40조 원 정도의 어드레서블 마켓이 있다라는. AI 데이터 센터의 GPU 클러스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 소비가 높고 출력이 급격히 변하는데 여기에 걸맞는 차세대 2차 전지 UC와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 등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LS전선은 AI 데이터 센터 송배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2030년 매출 10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기준 연 3.754%가 됩니다. 은행권 비대면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 중 최저금리가 3%인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합니다. 카카오뱅크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현한 상품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개인 사업자는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 동안 최고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과 보증서 대출을 더한 총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8월 말 기준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 1조 원에 비해 약 1.5배 성장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업체 WB그룹과 다연장 로켓 천모의 유도탄 현지 생산을 추진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남부 도시 키엘체에서 열리고 있는 폴란드 국제방산 전시회 현장에서 WB그룹과 천모의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천모의 폴란드 개량형인 호마르케이의 유도탄 중 사거리 80km급 유도탄의 현지 생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WB그룹은 현재 호마르케이에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및 통신 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화를 강화함으로써 유럽연합 내 무기 체계 사용을 확대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방산 블록화에 대응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손재희 대표는 현지화를 통해 유럽 안보 수요에 대응해 글로벌 방산 기업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늘 국회를 찾아 여야 4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최 회장은 각 당 대표들에게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관광 수요에 맞춰 범중국권 및 일본 노선 운항을 확대합니다. 일본에서는 2013년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나가사키 노선을 10월 27일부터 주 4회 운항하고 중국 노선의 경우 12월부터 칭다오 노선을 4년 만에 재개합니다. 제네시스가 오늘 G80 전동화 부분 변경 모델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이래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475km까지 높였고 휠베이스를 늘려 넉넉한 뒷좌석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볼보가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이전처럼 강하지 않고 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한 소비자 우려도 지속되고 있어 전략을 선회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